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예상 밖의 인선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건데요. 이게 1998년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이 파격적인 유임, 그 배경과 여러 반응들, 특히 그 논란의 중심이죠. 양곡관리법 이야기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송미령 장관이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 설명은 능력과 실용주의다 이겁니다. 농정 분야만 파온 전문가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국가 책임 농정 이걸 실현할 사람이다. 이런 거죠. 탕평, 통합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 농정 전문가라는 점 말고는 사실 논란이 꽤 크잖아요. 특히 농민단체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농 같은 곳에서는 트랙터 상경 시위까지도 막 거론하면서 엄청 반발하고 있어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양곡관리법 이것 때문입니다. 송 장관이 과거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안을 두고 농망법이다, 농업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와서 그 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참석 문제 이것도 다시 불거졌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계엄 방관자다, 기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그 문제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작년 12월 3일 새벽에 그 긴급 국무회의에 배속했던 게 사실인데요. 당시 계엄령 선포 과정의 어떤 적절성 문제랑 맞물리면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송 장관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 머리수 채우려고 동원된 느낌이었다, 무력감을 느꼈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엄 자체에 동의한 적은 없고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회의인지도 몰랐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고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임이 됐는데 그럼 긍정적인 평가는 아예 없었나요? 농식품부 공무원 노조에서는 환영 성명을 냈어요. 송 장관이 그간 현장 소통을 되게 열심히 했고 전문성도 있으니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잘 됐다 이런 평가죠. 실제로 장관할 때 전국 농촌 현장을 꽤 자주 다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 현장 중심 농정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들,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말하는 능력의 근거일 테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선 그 디지털 전환,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전 정부들에서 계속 시도만 했던 거 있잖아요.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이걸 실제로 출범시킨 게 좀 큰 성과로 꼽힙니다. 그게 실제로 시작됐군요. 네, 법적인 근거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바꿔보려는 첫발을 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스마트팜 확산이나 농업 데이터 개방, 이런 디지털 농업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제1차 스마트 농업 육성 기본 계획, 이런 장기 계획도 세웠고요.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좀 활동이 있었나 보죠. 네, 국제 협력, 이쪽도 꽤 신경 썼어요. K-라이스벨트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아프리카처럼 식량이 좀 부족한 나라들의 우리 벼 품종하고 재배 기술 전수해 주는 거예요. 농업 분야 ODA 예산도 많이 늘렸고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리고 또 농촌 소멸 위기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대응한다고 농촌 공간을 좀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 이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비전, 이것도 제시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양곡관리법 이야기로 가보죠. 이게 도대체 어떤 법이고 송 장관 입장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은 간단해요. 쌀값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값이 기준선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예상 수요보다 훨씬 많을 때 정부가 그 남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한다 이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송 장관이 과거에 농만법이라고까지 하면서 반대했잖아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될 거다 이런 논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2번이나 거부권 행사했고요. 맞아요. 그랬던 분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입장 변화인 겁니다. 그 입장 변화가 결국 유임의 결정적인 조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이 꽤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려는 상당히 실용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원칙이 없다, 장관 자리 지키려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양곡관리법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과거에 비판했던 그 문제점들은 그냥 다 안고 가는 건지.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부작용, 그러니까 과잉 생산 우려 같은 걸 최소화할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미리 벼 재배 면적을 좀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농민들이 이걸 잘 따라주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 이런 절충안을 좀 찾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정말 상황이 복잡하네요. 전문성은 인정받아서 자리는 지켰는데 동시에 과거 자기 발언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책을 이제는 직접 추진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 그 능력과 실용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뭐 정치적인 타협, 과거 행정 논란, 또 정책 방향 전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송 장관 앞에는 국가 책임 농정이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서 이 첨예한 갈등을 잘 조율하고 또 실제 성과로서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가 놓인 셈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극심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과거의 소신을 좀 접고 실용주의를 택하는 모습이 과연 정책 추진 동력을 얻고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결국 원칙 없는 행보라는 비판에 부딪혀서 정책 동력마저 잃게 될까요? 이 딜레마,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